체중이 많이 나가는 분들은 몸이 찬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약재 중에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약재들이 많이 있어요. 굶겨서 기초대사량이 낮아진 분들은 나중에 조금만 먹게 되면 다 살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 현상들이 바로 요요 현상이에요. 그냥 체중의 원위치로 돌아오는 게 요요 현상이 아니라 시작했던 체중보다 훨씬 더 많은 체중을 갖게 되는 게 요요 현상이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건강한 다이어트를 책임지는 황제한의원의 서종철 한약 박사입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를 할 때 제일 큰 고민이 뭐세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딱 먼저 떠오르는 건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을 잘 뺄 수 있을까? 쉽지가 않죠. 여러분의 그 고민을 제가 평생 연구를 해왔는데요. 임상에서 20년, 학창시절까지는 30년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을 빼고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거를 연구하고 고민해왔습니다. 간단한 첫 번째 답 한 가지는 굶지 마라. 절대 굶으면 안 됩니다. 굶어서 빼는 다이어트는 단기간은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단기간 살 뺄 일이 있을 때는 하겠지만 사실 평생 건강하게 좋은 체중을 유지하는 게 목적이 있으시면 절대 굶으면 안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 가지 다이어트에 건강한 꿀팁들이 담겨 있으니까요. 한번 끝까지 보시죠. 제가 여러분한테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드리겠습니다. 가보시죠. 이 한방 다이어트는 단순히 체중 줄이는 것만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몸의 균형을 맞춰야 되거든요. 건강을 회복하면서 살을 빼야 되는 게 핵심이에요. 한약 다이어트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원리에 대해서는 그냥 잘 모르고 한방 다이어트는 그냥 한방 다이어트 이런 분들이 계신데 이 한방 다이어트에 특수한 원리가 있습니다.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한약재 중에 식욕을 줄이는 한약재가 많이 있습니다. 식욕을 줄이면 동시에 포만감이 들게 되겠죠. 한약 다이어트 성분들 가운데 자연스럽게 식욕을 줄여주고 평소보다 적게 먹는데 배부름을 느끼게 해주는 약재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과식이나 폭식, 야식, 과음, 기름진 거 이런 거 많이 드시는 분들에게 좋은 방법이 되죠. 두 번째, 기초대사량을 높여주는 그런 방법을 써야 됩니다. 기초대사량은 많이 들어보셨죠? 신체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몸이 일정한 우리 체온이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많은 열량이 쓰입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는 분들은 몸이 찬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약재 중에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약재들이 많이 있어요. 몸이 찬 체질이다, 몸이 차서 아이가 안 생긴다, 몸이 차서 감기에 많이 걸린다, 몸이 차서 기운이 없다, 이런 냉증과 관련된 처방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방에 들어가는 약재들이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작용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같은 활동을 해도 몸이 더 열이 나고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시키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바로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이제 먹었고 대사를 시켰으니까 빼야 되죠. 바로 몸에 있는 노폐물을 빼내는 과정입니다. 체지방 분해와 디톡스 효과, 몸에 쌓인 독소와 노폐물을 제거하면 다이어트에 훨씬 유리한 거 아시죠? 예전에 우리가 숙변 제거 또는 몸에 있는 독소 제거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병원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만 전문으로 하기보다는 아까 말한 식욕 억제, 기초대사량 증가, 그리고 디톡스를 함께 해야 됩니다. 이 디톡스를 하면 몸에 있는 노폐물이 빠지면서 몸이 가벼워지고 에너지가 더 많아집니다. 네 번째,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데요. 이 세 가지가 기본 원리인데 사실 이 세 가지의 문제점들을 갖고 있는 분들은 환경적으로 안 좋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변비라든가 부종이라든가 생리불순, 빈혈, 불면, 여러 가지 신경과 질환이라든가 몸에 힘이 없다든가 체력이 약하다든가 등등이 있죠. 이런 것들을 같이 개선해야 됩니다. 한약으로 그러한 증상들을 동시에 개선시켜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장점들도 훌륭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점이 한약 다이어트의 차별화된 장점입니다. 이렇게 건강을 해치지 않으면서 꾸준히 체중을 줄이고 줄인 체중을 또 유지해 나가는 그런 유일한 방법이 한방 다이어트가 또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방 다이어트를 할 때 흔히 볼 때 우리가 탕약과 환약이 있는데요. 좀 이상하죠? 탕약과 환 중에 뭘 선택해야 될까요? 어떤 게 낫나요? 각각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환과 탕약은 기본적으로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단지 이제 환약에 비해서 탕약이 좀 더 강력한 부분은 있는데요. 환으로 된 약들은 복용이 일단 편해요. 그냥 우리가 가볍게 휴대해서 갖고 다니다가 드시기도 편하고 보관하기도 편하고 데워 먹지 않아도 되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장점 때문에 환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죠. 처음에 가볍게 중등도 이하의 가벼운 비만도를 해결하면서 또는 내가 소화기나 여러 가지 불편감을 동시에 해결할 때 환으로 된 다이어트 방법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럼 탕약은 어떤 작용을 할까요?
할까요? 항약은 일단 세심한 진맥을 통해서 그 환자의 체질과 증상을 꼼꼼히 봅니다. 항약은 개인의 체질과 증상에 맞춘 맞춤형 처방입니다. 원장의 세심한 진맥을 통해서 몸 안의 체질과 여러 가지 증상들을 골고루 보고서 처방을 하게 되죠. 중등도 이상의 비만, 고등도의 비만, 그리고 여러 가지 몸에 따른 질환들을 함께 갖고 계신 분들은 항약을 추천드립니다. 첫째, 여러 가지 불편한 신체 증상, 예를 들면 생리불순이나 변비, 냉증, 그리고 어지럼증, 불면증 등등을 함께 개선하고 싶으신 분은 이런 항약이 더 효과적입니다. 둘째, 이게 좀 강력하다 보니까 이전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써봤는데 별로 효과를 못 봤어요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꼼꼼한 진맥을 통해서 항약으로 치료를 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비만도가 높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환으로 된 약이 좀 효과가 미흡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항약으로 좀 더 강력하게 치료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죠. 또 맞춤형이 되고요. 그리고 소아비만이 있습니다. 어린 친구들도 성장을 통해서 비만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도 항약이 좋습니다. 임신을 준비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면 좀 비만도가 높으신 분들은 생리불순이 오고 다낭성 난소증이라든가 배란이 잘 안 이루어지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몸이 차면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은 몸을 따뜻하게 하셔야 돼요. 임신을 준비하는 분들 항약을 통한 다이어트가 좋습니다. 그런 부작용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받는데요. 이건 사실 부작용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약을 복용하다 보면 기초대사량이 높아지고 체지방을 분해 과정에서 이제 분해 산물들이 나와요. 이 산물들이 몸에 두통을 일으킨다든가 어지럼증을 일으킨다든가 신계정충, 심장의 두근거림, 불면 등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 배설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배설하는 과정을 또 도와드리면서 그런 증상들이 개선되면서 살이 빠지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한방 다이어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은 아무 증상 없이 살이 잘 빠지는 분들도 계세요. 또 어떤 체질인 분들은 그런 약간의 느낌들을 더 많이 느끼기도 하시죠. 이런 불편감들은 느끼시는 분들은 치료를 하면서 진행해야 됩니다. 사실 몸 안에 좀 안 좋은 원인들을 갖고 계신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치료를 동시에 진행하면 다이어트에도 성공하고 더 건강한 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굶는 다이어트, 아까 우리 대표님도 굶어서 뺀다고 하셨는데 위험합니다. 예전에 보면 한식원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감옥인데 가둬놓고 굶겨요. 그럼 일주일에 7kg, 한 달에 20kg 뺀다라고 진행하죠. 지금은 다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단기간에는 뺐는데 결국은 지나고 보니까 실패를 하게 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요요 현상 때문입니다. 아니 그러면 뺐다가 다시 찐 게 원인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굉장히 더 많은 고도 비만으로 찌게 됩니다. 굶으면요. 아까 기초대사량 말씀드렸죠. 기초대사량을 낮춰버려요. 굶겨서 기초대사량이 낮아진 분들은 나중에 조금만 먹게 되면 다 살로 가게 돼 있어요. 이제 몸은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그런 현상들이 바로 요요 현상이에요. 그냥 체중의 원위치로 돌아오는 게 요요 현상이 아니라 시작했던 체중보다 훨씬 더 많은 체중을 갖게 되는 게 요요 현상이죠. 굶어서 빼는 다이어트는 절대 안 됩니다. 있죠. 한방 다이어트를 할 때 동시에 해야 되는 규칙들은 사실은 살면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규칙들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첫째,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드셔야 돼요. 양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먹어야 됩니다. 저는 보통 평소 드시는 양의 70% 정도를 드시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3끼를 안 먹고 2끼를 먹는다? 2끼를 안 먹고 1끼를 먹는다? 그러면 많이 드실 수밖에 없어요. 1인 1식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한 끼를 2끼, 3끼만큼 드시는 겁니다. 우리 몸이 필요한 칼로리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3번에 나눠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나눠 드셔서 소량 드시는 게 기초대사량의 열량으로 가야지 우리 몸은 활동도 잘하고 건강한 몸도 유지하게 되죠. 그래서 3끼를 규칙적으로 정해진 양을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3끼를 규칙적으로 드셔야 저녁 8시 이후에는 안 드시게 돼요. 밤에는 안 드셔야 되거든요. 밤에는 3끼에 해당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밤에 드시는 거는 대부분 살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 낮에, 아침, 점심, 저녁 3끼를 적정량을 규칙적으로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건강하죠. 두 번째, 운동선수만큼 운동을 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해야 되는데 그것은 몸을 움직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몸을 움직여줘야 에너지를 쓰게 되고 에너지를 써야 몸에 저장이 안 되죠. TV를 볼 때도 서서 가벼운 운동을 하면서 본다든가 핸드폰을 볼 때도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면서 본다든가 책을 볼 때도 서서 보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걷는 운동, 꾸준히 걷는 거. 러닝과 걷는 거에 차이점이 있어요. 러닝은 두 발이 동시에 땅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걷는 거는 두 발이 동시에 땅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예전에 경보라는 운동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때 빠른 걸음으로 걷죠. 두 발이 동시에 땅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두 발이 동시에 땅에서 떨어지지 않으면 관절에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빠른 걸음으로 걷는 운동을 꾸준히 하셔야 돼요. 우리가 워밍업이라고 하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건데요. 아까 기초대사량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생활 습관이 중요합니다. 우리 체온이 0.5도에서 1도 정도 높아지는 게 몸이 따뜻해지는 거고, 땀이 살짝 배어나는 정도가 따뜻해지는 거예요. 땀을 줄줄 흘리는 게 아니라요.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운동을 꾸준히 하시게 되면 칼로리가 잘 소모되고 기초대사량을 높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셔야 돼요. 물을 많이 마시면 소변을 많이 보게 되죠. 소변을 많이 봐야 건강합니다. 소변에 많은 노폐물들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이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루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셔서 체내 대사를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소변을 시원하게 보면서 우리 몸이 건강하게 가뿐하게 유지가 되죠. 네 번째, 숙면. 체중 감량과 대사에 있어 충분한 수면은 필수입니다. 잠을 잘 자면 식욕이 많이 안 생겨요. 건강한 숙면과 스트레스가 풀리고 나면은 우리가 막 음식이 땡긴다든가 이런 일이 없죠. 건강한 숙면을 만들어주는 치료를 동시에 하는 게 한방치료입니다. 지금까지 항약과 환해에 대해 장단점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약을 드셔야 되는지 고민이 많이 되시죠? 환자분의 체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원장님과 상담을 통해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신뢰가는 한의원이 아직 안 보이시면 저희 황제한의원에 연락주세요. 제 20년 임상 경험을 모두 쏟아부어서 황제한의원의 이 다이어트 한약을 만들었으니까 안심하고 드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은 한방 다이어트의 원리와 효과, 그리고 올바른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이어트는 단순히 체중만 줄이는 게 아닙니다.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함께 챙기는 과정이죠. 그래서 저희 황제한의원에서 그러한 건강한 다이어트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한의원 20년 역사에 성공하신 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계세요. 원장님, 마음의 병도 치료가 된 것 같아요 라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체중 줄이기만 신경 쓰기보다는 이 마음의 건강을 같이 치료해야 됩니다. 몸이 튼튼해진 거죠. 체중은 줄었는데 근육량은 그대로 유지되고, 근육량이 유지되니까 에너지가 있습니다. 활력이 생기고, 활력이 생기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마음이 무겁다는 거는 사실 몸이 무겁다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몸이 가볍고 건강하고 활력이 있으면 마음도 즐겁고 행복하게 되죠. 그러한 다이어트를 저희들이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한방 다이어트로 건강한 몸과 마음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주변에 다이어트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이 영상을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그런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